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도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은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수리논술 38개 대학의 교과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많이 만나는 학생들이 너 내신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못하는 학생이 6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내신은 그 이하면 거의 논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신 반영률이 높아서 어떤 대학을 못 써?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혹시 7등급, 8등급 이렇게 내려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내신이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면 그냥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신이 낮아서 수시를 못 써, 논술을 못 써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논술이 100%인 대학이 11개 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신을 1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죠.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항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연대미래, 한국기술교육대가 있는데요. 한양대는 학생부를 10% 반영하는데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내신 점수 자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성신여대가 있고요. 서강대 보시면 3일 이하가 100점, 4에서 6일이 98점, 7에서 9일이 96점으로 점수 차는 좀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통 7에서 9일 정도 결석한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중앙대도 출결이 10% 반영하고 1일 이하가 10점, 2에서 3일이 9.8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내려가는 구조로 전부 다 10% 반영하고, 성신여대는 학생부가 총 30% 반영하는데 교과가 27%, 출결이 3%, 이 정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과 점수보다는 이렇게 출결 점수가 조금 더 점수 자체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음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죠. 내신 반영 비율대로 대학들을 정리해 봤는데 10% 반영하는 데가 서강대고요. 서강대는 내신 10%, 출결 10%고 홍대, 숙명여대, 홍대세종은 내신을 그냥 10% 반영합니다. 중앙대는 내신 20에 출결 10해서 학생부가 총 30% 반영하고요. 동국대도 내신 20에 출결 10%에서 학생부가 30%, 논술이 70%고요. 나머지 아주, 당국, 서울여대, 가천대, 외대글로벌, 한국공학대는 논술 80에 교과가 20%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 논술 70에 교과가 30% 반영한 대학이 서울시립대, 인하대, 과기대, 광운대, 세종대, 부산대, 경북대, 가톨릭대, 성신여대는 학생부 30% 안에 출결 3%가 포함되어 있고요. 고대, 세종, 서경대, 삼육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논술 60에 교과 40%를 반영하는 대학이 숭실대, 수원대, 한신대가 있습니다.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요, 고3은 무조건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하고, 졸업생은 대학에 따라 전 기간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해 놨고요. 비교 내신은 재수생 이상의 경우에 대학별로 졸업 시기에 따라서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기준 시기를 두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논술 잘 보면 합격하고 논술 못 보면 내신 점수도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든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도 비교 내신을 적용해서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대학별로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석차 등급 과목을 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보지 않고 졸업생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요. 비교 내신은 2023년 2월이니까 재수생 이상은 서강대는 논술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학들이 내신을 반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 내신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5점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거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수 연과 중에서 재학 기간 중에서 상위 5과목을 골라봅니다. 이러면 잘한 과목만 5개, 그것도 그 수많은 과목 중에 5개만 골라서 점수를 매기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내 점수보다는 실제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렇게 전 과목의 평균을 내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과목만 골라서 그것의 평균을 내는 거니까 결국은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은
최대한 반영을 안 하겠다. 30%, 20%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보면 점수 차가요. 4등급, 5등급, 6등급의 점수 차가 정말 1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무시해도 좋다. 7, 8등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죠? 홍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사회나 과학 중에서 상위 3과목씩 골라서 총 12과목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숭실대는 국수, 영과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막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학생부를 온라인 제공 동의하면 대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대충 5점대 정도 되면은 이거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교과로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그 시간에 논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한 글자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내신이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가면 특히나 약수령 대학들은 약간 이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6등급, 7등급, 8등급쯤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약수령 대학 중에서 조금 내신이 유리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고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로 그러면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산 방법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한 과목에 등급이 있죠. 그 등급의 점수를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의 모든 과목을 각 과목별로 이렇게 점수로 바꿔서 이 점수에 이수 단위를 곱해서 평균을 냅니다.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그나마도 가중평균을 하는 대학교도 있고, 단순하게 교과목의 환산 점수를 곱해서 그걸 평균 내는 대학도 있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 A, B, C 등급이 있으면 A는 1등급으로 간주하니까 100점이고요. B는 3등급으로 간주하니까 97.8, C는 5등급으로 간주하니까 95.4,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의 A, B, C 성취도를 등급 환산 점수로 고쳐서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고, 역시 그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고대 세종 보면 1등급이 150점, 149, 148, 147, 146, 145, 144까지 해서 7등급까지 점수가 1점씩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논술의 합격자 자체가 5등급 정도가 평균이에요. 1등급하고 점수 차가 6점 차가 난다고 놀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5등급하고 내 점수가 몇 점 차가 나는지가 실제로 얼마나 논술로 역전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5등급 정도면 교과 생각할 필요 없이 교과 때문에 어떤 대학을 지원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6, 7, 8등급으로 넘어가면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거나 재수생 이상은 비교 내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